정치가 사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데 여야가 야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논란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이 전당이 개관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개관도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돈을 무려 8천억이나 들였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온 김정은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름이 참 이쁘신데 북한에서도 같은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광주를 다녀오셔서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을 장식을 했던데 갔다 온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현장을 찾았던 첫 인상은 국내 최대 문화시설이라는 그런 사실이 와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넓어요? 네. 하지만 큰 규모와는 달리 개관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가변형 대극장이나 또 전시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또 이 넓은 공간을 과연 어떤 콘텐츠로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넓은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문화시설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아시아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그리고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총 5개 원으로 구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면적 16만 제곱미터를 자랑합니다. 비교해보자면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의 경우 12만 8천 제곱미터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13만 7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게 여기 왜 필요한지 아마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네.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광주 지역을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던 중에 좀 아시아 최대의 문화 전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10년 동안 준비해온. 10년 동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9월 4일에 개관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보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연간 800억이 들어가는 법안을 여야 야합으로 통과시켰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2005년에 준공에 들어가서 지난해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건립에 투자된 예산은 정부 예산 8천억. 8천억. 네.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개관을 9월 4일 날 하는 게 어렵다 이건가요? 네, 가장 먼저 5개 원 중에서 가장 먼저 개관에 들어가는 아시아 예술 대극장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9월 4일 개관 예정인 아시아 예술 대극장은 지금 보시는 이 극장은 대극장으로 1120석을 자랑하는 가변형 극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한쪽 벽면이 유리벽으로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이런 식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갖춰야 할 기본 요소에는 소음 차단과 그다음에 채광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의 극장 구조로서는 공연이 제대로 올라가기에는 소음과 공연도 안 된다. 그런 지적, 이제 채광과 소음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2005년에 준공이 됐다면 10년 동안 이걸 지은 건데 설계도 다 돼 있었고 설계대로 진행이 된 걸 텐데 누가 이거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많은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여러 차례 수차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개폐식 창문 도어식 벽면이죠. 이것과 또 요 안쪽에는 2개의 이동벽이 있는데요. 그것이 소음 차단에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흡입제를 바른다든가 이런 아주 미세한 보완 작업만 거치면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해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이런 건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아시아 문화 전당 때문에 아주 잔뜩 화가 났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법을 영유아 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이나 저 말씀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천상철 차장, 네. 이 법이 매년 운영비로만 8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왜 통과가 된 건가요? 일단 이게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공약 비슷한 거였습니다. 이제 예. 광주를 이제 어떤 문화 도시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는 그 뜻이 이제서야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건데 아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인데 이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18명이 똘똘 뭉쳐서 법안을 냈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 3월에 통과를 시켰는데 당시에 뭐 이거 통과시키면서 문재인 대표가 의총에서 이거 통과됐다고 하니까 뭐 의원들이 박수 치고 잘했다, 수고했다 뭐 이런 극찬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만큼 야당에게는 이게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는데 올 3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산이 800억 들어가고요. 총 들어가는 돈은 2026년까지 5조가 들어갑니다. 5조요?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걸 운영하는 거는 광주시가 아니라 5년간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국기를 대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요 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라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면서 만약에 저 문화 관람장이 파리를 날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세금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고 여당에서는 저거 사람 만약에 안 가면 차라리 저 돈을 일자리 창출하고 광주 호남 지역에 경기 활성화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예. 이런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 기능을 한다면 광주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짓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면 결국엔 세금만 쓰고 결국엔 광주 시민들은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의 야합이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거는 정치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걸 놓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저 법안에 야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냐면 단순히 그 호남 지역 의원들만이 아니고요. 예. 저 당시에 그 법안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야당 지도부의 아침 최고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보면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끊임없이 아문법이 반드시 통과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데 결국 예. 그 속내는 그 호남에서 외면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아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예. 것이 사실은 아주 그 당을 그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보육법 애들 막 패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예, 때리고라고 예, 해요, 보통. 예. 때리고 이거 못하게 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소위 얘기하는 민생 법안 어떤 법안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당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저 법안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이 우리나라 법 질서, 법 체계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내 거 하나 들어주면 네 거 하나 들어주는 식으로 간다면 국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정은 기자, 네. 앞으로도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후에 연간 운영비로 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800억 원의 예산은 모두 정부 예산에서 투입이 되는데요. 다른 국립문화시설과 비교를 해보면 예술의 전당이 연간 운영비로 538억 원, 국립중앙박물관이 384억 원, 또 세계의 전통예술단체를 갖고 있는 예. 국립극장의 경우 지난해 운영비로 330억 원이 들었거든요. 이런 점을 비교해 볼 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예산은 국립문화시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만 운영이 된다면 광주 시민들도 문화를 즐기면서 뭐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행정 예산을 확보하고 자랑하는 의원들 자기 돈이면 저런 데 쓸까요?
불필요한 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의원 그리고 칭찬해주는 유권자 모두 스스로를 돌아볼 시점입니다. 천상철 차장. 네. 보통 의원들이 지역에 예산 따오면은 그 의정 보고서에다 막 자랑하잖아요. 네. 그러고 오히려 신문에서 비판하면은 그 기사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유권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지역구 의원들이 저런 맹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의석수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 이런 데는요, 뭐 하나 따오면 고속도로 건설했다면 대문짝만하게 대서 특필을 해주니까 의원들은 중앙 언론에선 비판을 받아도 지역에서 칭찬을 받으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쪽지 예산 넣고 카통 예산 넣고 추경 예산 할 때도 SOC 예산을 막 밀어넣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가 내년 총선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표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매년 저런 예산 문제, 예산 낭비 문제는 해마다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최근에 추경 예산 통과된 거 있잖아요. 그랬죠. 추경 예산에서 그 주된 명분이 그 가뭄과 메르스 극복 대책이 주된 목적이었잖아요. 그때 또 많이 끼워 넣었죠. 끼워 넣었는데 제가 하나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이 인천이나 서해 쪽에 많은 그 낙도 그 섬들에 사실 그 용수가 식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데 지역들이 꽤 있어요. 네. 이게 많은 하나의 그 수건 저거였는데 이번에 가뭄이라는 그 명목이 딱 들어가면서 그 정부 쪽에다가 기재부에다가 그 지금 가장 가뭄으로 고통받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농경지, 농수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농수 이전에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먹지도 못하는 그 섬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식수를 공급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지역 민원 끼워넣기 해서 막 비판 나갔는데 이 의원이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칭찬받느라고. 아, 잘했다고 막 그냥 예. 지역 그 유권자들이 해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좀 계속 예. 비판을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지역에 꼭 필요한 식수를 공급한 거니까 일부 잘했다 칭찬도 받아도 그건 뭐 받을만한데 예, 받을만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끼워 넣는 게 많다 게 많은 그런 거죠. 건데 예. 결국엔 이 아시아 문화전당 직접 우리 김정은 기자가 가 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뭐 앞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될지 그것만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아, 네. 그 개관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이나 뭐 문학의 인사들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거를 좀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야 할 텐데 약간 구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그 문체부가 오늘 해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오늘자 보도에서 그 예술극장 개관 시즌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매율이 10% 정도에 그친다라는 아, 내용이 예매가 별로 안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10%에 그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해명을 한 내용을 보면 돈을 내고 결제를 마친 건 10%지만 단체 관람에 얘기가 오가는 것을 예. 포함하면 70%, 그러니까 돈이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관객은 70%가 있기 때문에 80%다라는 허황된 그런 예, 수치를 그렇군요. 내놓았는데요. 좀 포항되더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 저 또한 좀 여론에 문체부가 이런 지금 여론을 좀 듣고 예. 개선점을 좀 해 나가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 제자리를 찾기를 저희가 또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